마이크로네시아의 정복. 멀고 넓은 범위로 미국 군함은 중태평양 깊숙한 곳을 탐험합니다. 보다 더 크고 빠르며 보다 강력한 항공모함은 일본 제국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의 주변은 전함이 지킵니다. 전함의 주변은 순양함이, 그리고 순양함의 주변은 구축함이 지킵니다. 1943년입니다. 새로운 전략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실전에 쓰일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표적은 길버트 제도와 마샬 섬입니다. 적도를 따라 1000마일 정도 떨어진 이곳은 1920년 일본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일본은 섬 전체를 요새화했습니다. 육지기지의 전투기는 이곳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해군 항공모함은 대담하게 공격 범위 내로 다가가 침략과 정복에 필요한 폭격을 실행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전투기들이 복귀합니다. 임무는 성공적입니다. 마르쿠스 섬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와 선원들은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항공모함은 사냥감을 서서히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조종사들이 정보 보고를 합니다. 이 정보는 미래의 습격의 설계도가 될 것입니다. 바다에서 몇 개월의 힘든 생활을 한 후 기동부대는 기지로 복귀합니다. 진주만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18개월 전, 이곳은 미국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군사재앙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주만은 최고의 기지입니다. 계속적으로 함대와 습격 부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거리인 호놀룰루는 전쟁터에서의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선원들을 위한 휴식처입니다. 습격 부대. 그들은 캔자스와 알라바마 및 오레곤 같은 곳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타라와 섬과 쿠에저 레인 및 에네웨타크 섬 같은 곳들입니다. 이곳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 세계적인 전략은 이들을 하나의 지점으로 관주합니다. 동경은 서쪽으로 4000마일 거리에 있습니다. 기습부대가 동경으로 가는 길을 습격하고 피를 흘리며 죽기 전까지는 이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미드웨이 섬의 승리자인 스프루엔스 제독은 니미츠 제독에 의해 중태평양 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스프루엔스의 지휘 아래 강하고 빠른 항공모함 부대는 진주만을 떠납니다.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해상 공군력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지 지원에서 먼 곳에서 함대는 공격을 하고 그곳에 남아있기 위해 출격을 시작합니다.
신축 항공모함은 공군력이 필요한 곳에 공군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말입니다. 27,000톤의 함선은 최고 속도를 자랑합니다. 전투와 전투 사이의 시간은 무척 지루합니다. 죽음과 서약을 하기 전의 시간입니다. 함선의 중대와 조종사는 그 시간을 최대한 즐깁니다. 2,500명의 선원에게 이곳은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이 반복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함의 주 임무는 물론 전쟁입니다. 기동부대는 목적지를 향합니다. 전투를 향해서 갑니다. 점령할 곳은 마이크로네시아의 섬들입니다. 매우 작은 섬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전략을 선원들에게 설명합니다.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에서 해병대가 전투할 당시에, 남서태평양의 뉴기니에서 육군이 전진할 당시에 항공모함 부대는 북태평양에서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립니다. 적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적을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전투 시간이 다가옵니다. 태평양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모든 해군과 함선은 다가오는 전투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부대 식당에서 조리사들은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특별 메뉴를 선보입니다. 전투 전 긴박한 시간의 말입니다. 아무도 말하진 않지만 모두 알고 있습니다. 편히 있는 몇 명의 전우들은 오늘 죽거나 내일 부상을 당할 것입니다. 새벽의 전투는 너무 빨리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한 것보단 너무 늦습니다. 전투기가 투입되고 표적을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군함들도 포화를 퍼붓습니다. 타라와 섬과 메이킨 섬,
크웨저네인 섬과 에네와타크 섬, 마주로 섬과 듀로이 섬, 그리고 나무르 섬. 해군들은 육군과 해병대를 위한 길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편하게 상륙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저항은 모든 해변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해안선을 포함해서요. 미군은 체력의 한계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보급선은 군함이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진주만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탄약, 식량, 자재와 연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적을 몰아붙일 수 있고 전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항공모함은 침공 선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육군이 필요한 것을 필요한 곳에다 지원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른 항공모함들은 바다를 돌아다니며 트럭 섬을 비롯한 중태평양의 무서운 요새인 섬들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이 섬은 일본이 기갑부대, 전투기, 조종사 및 군인으로 무장한 곳으로 마이크로네시아를 정복할 목적으로 지은 곳입니다.
전투기들, 비행 중대들, 여러 부대들. 항공모함은 젊은 조종사들을 투입해 중태평양의 일본 방어를 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2척의 항공모함은 각각 100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폭격기 및 뇌격기들입니다. 전투기들로 하늘이 채워집니다. 전투정보센터에 반격의 첫 경보가 보고됩니다. 항공모함이 표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레이더에 쌓이는 신속하게 기호로 번역되어 도면에 정확하게 기입됩니다. 기호와 도면에 기입된 것은 뻔합니다. 너무 뻔합니다. 적의 전투기가 다가옵니다. 전투통제실은 항공모함의 전투공중순찰대에게 전투기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전투기를 공격하고 추락시키라는 명령입니다. 불타는 섬에는 전투기들이 상륙부대의 도움을 받아 포격을 계속합니다. 상륙부대는 소총, 기관총, 수류탄, 화염기 혹은 총검으로 적을 지연시킵니다. 하지만 임무는 성공적입니다. 미국의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은 모두 함께 뭉쳐 일본과 방어선을 무너뜨립니다.
계속 섬들을 무너뜨립니다. 일본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더 이상 싸우기에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거나 저항을 하기엔 너무 힘이 든 사람들입니다. 전투로 인해 부상자들이 넘쳐납니다. 항공모함으로 희망을 잃은 생존자와 불구자가 복귀합니다. 조종사와 전투기, 군함과 수병, 상륙부대, 그들은 중태평양의 일본군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형세를 크게 바꿨습니다. 그들은 80만 마일이 넘는 태평양 땅을 일본에게서 빼앗는 데 성공했습니다. 타라와 섬, 크웨저레인 섬, 에네웨타크 섬, 전쟁. 타라와 섬, 크웨저레인 섬, 에네베타크 섬, 희생. 타라와 섬, 크웨저레인 섬, 에네베타크 섬, 승리. 마이크로네시아의 정복. 오 주여, 전장에서 사망한 전우의 추억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남아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우리나라를 위해 바친 그들의 희생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수병에게 휴식을, 그리고 목숨을 바친 이 전투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있게 해준 이 전투기를 당신의 손으로, 오 주여, 우리를 떠난 당신의 종의 영혼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제 영원한 안식을 되찾게 그들의 육체를 보냅니다. 깊은 바다로 보냅니다.
더 넓은 범위로 미국 군함은 중태평양 깊숙한 곳을 탐험합니다. 보다 더 크고 빠르며 보다 강력한 항공모함은 일본 제국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의 주변은 전함이 지킵니다. 전함의 주변은 순양함이, 그리고 순양함의 주변은 구축함이 지킵니다. 1943년입니다. 새로운 전략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실전에 쓰일 것입니다. 폭격을 실행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전투기들이 복귀합니다. 임무는 성공적입니다. 마르쿠스 섬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와 선원들은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항공모함은 사냥감을 서서히 마이크로네시아의 정복. 가장 우선적인 표적은 길버트 제도와 마샬 섬입니다. 적도를 따라 1000마일 정도 떨어진 이곳은 1920년 일본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일본은 섬 전체를 유세화했습니다. 육지기지의 전투기는 이곳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해군 항공모함은 대담하게 공격 범위 내로 다가가 침략과 정복에 필요